야, 이거 뻐꾸기 산타페 아니야 이 자식들아. 이건 체험회의잖아 이 자식들아. 일단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평화자동차라뇨.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순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신기하고 재미난 자동차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우리의 그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죠. 북한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좋은 인식은 사실 아닌데요. 북한에도 자동차 브랜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북한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되게 재밌어요. 바로 평화자동차. 평화자동차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여기 있는 자료나 사진은 전부 나무위키에서 따와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평화자동차의 심벌인 마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마주보고 함께 비상하는 흰색 비둘기로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흰색은 순수함, 파란색은 세계 평화, 그리고 검은색은 우주를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뭔 또 개소리예요. 일단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평화자동차라뇨. 이게 좀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일단 이게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평화자동차는 우리나라 당일 민족의 금지를 심어주고 임직원에게는 사업자동차를 통해서 남북의 화해를 교류하고 이런 쌉소리들이 굉장히 많고요. 되게 휘하찬란해요. 보면은 비둘기 꼬리 부분에는 5대양 6대주, 색상은 민족의 순수함과 생애 평화를 기원한다는데요. 그 당시에는 남북 관계가 나쁘지 않아서 이런 투자들 이런들 굉장히 많았죠. 개성공단이라든지. 이 평화자동차도 그때 일환으로 통일교의 투자를 받아 세워진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만든 회사로 1998년도 북한의 남포에 평화자동차의 총회사가, 그리고 99년 서울에 평화자동차가 설립을 된 것을 시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통일교가 중국의 이 지분을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남북한 사이도 안 좋고 개성공단도 폐쇄가 됐으며 이런 상황에 무슨 또 투자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약간 헐값에 판매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또 재미난 게 있어요. 남북합영회사라는 것이 본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회사가 들어선 빌딩 1층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강남에 계신 분들 한 번씩 봤을 거예요. 1층에 렉서스 전시장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2년에 완공된 공장이 있지만, 공장이라고 해도 북한에 자체적으로 차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국내 연구소에서 설계를 받아서 타사의 차량 제품을 수입해서 조립을 하는 그런 차라고 사실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피아트나 중국의 화천자동차 이런 데서 이제 부품을 수입을 해온다고 해요. 그래서 차 디자인을 보면은 어디서 많이 봤을 법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차를 보면은 짝퉁차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중국 이 평화자동차는 그보다 더해요. 차의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평화의 휘파람, 그리고 평화의 준마, 삼천리, 뻐꾸기, 쌍마, 창천 같은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휘파람. 이 휘파람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피콜로 나와주세요. 네, 피콜로 앉아주세요. 휘파람 하면 피콜로죠. 옆에 피콜로가 있네요. 오바나 오바나 휘파람을 피콜로 아저씨. 오반 불어 비바람을 빨리. 네,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드림 한번 치고 싶었는데, 얼굴이 화끈거려 살 수가 없네. 이 뻐꾸기라는 차명은 김정일이 직접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왜 휘파람 다음에 뻐꾸기라고 하면은 차 자체와 별개로 휘파람은 북한에서는 굉장히 세련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휘파람은 북한에서의 연인들 사이에 데이트할 때 쓰는 은밀한 신호라고도 합니다. 남성이 휘파람을 불면 그 신호를 들은 여성이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데이트를 한다고 또 하는데요. 어쨌든 2004년도 뻐꾸기 출시 당시에 김정일이 차 사진을 보여줬더니 휘파람 다음에 뻐꾸기로 하리우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자, 북한에 평화자동차가 설립된 이후 수입자동차와 중고차 반입을 금지한 적도 있고, 분단 이래 최초로 평양 시내에 상업 광고판을 세울 수 있게 허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광고판이 있죠. 휘파람,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평화자동차, 이런 것처럼 이런 광고판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큰 기대를 걸고 있긴 했지만, 이 시장 자체가 북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이게 뭐 많이 판매가 되진 않았습니다. 북한의 경제력이 원래 워낙 똥망이기 때문에 이 차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일반 대중들이 샀다기보다는 관용차, 북한의 뭐 고위 관료직이나 이런 북한에 나름 그래도 녹을 먹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 자동차 생산 능력은 연간 6만 대 이상, 생산량은 4만 대 수준으로 생산 능력 대비 생산량이 좀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죠. 1999년 7만 3천 대를 달성한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북한 자동차가 중국에 워낙 큰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대부분이 북한에서 자체 조달을 하고 있지만 부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완성차 대부분을 중국에서부터 들여와서 그냥 북한에서 조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완성차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많이 좀 허접한 그런 차량이죠. 잠깐만요. 우리 듀듀88, 우리 우파몰에서 판매하는 네이버의 우파몰 검색하면 듀듀88 이 고급스러운 방향제가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게 원래 그 39,000원에 10,000원을 추가해야지 선글라스가 딸려 나옵니다. 하지만 듀듀88을 구매하면 선글라스 추가 비용 없이 그냥 같이 1+1으로 주고 있습니다. 2002년에 출시한 첫 모델인 휘파람은 비아트 소형 세단인 시에나라는 모델을 들여온 것이고요. 뻐꾸기 역시 피아트에서 만든 LAV의 도블로, 그리고 줌마는 사실 이름만 바꾼 쌍용 자동차의 체어맨의 배지, 엔지니어링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현재 체어맨 기반이 줌마는 단종되었고 대신 폭스바겐 차량들이 줌마라는 이름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뭐 사진들만 보면은 이 휘파람, 야 이게 누비라 아니냐? 대우의 누비라라는 느낌도 있고요. 이건 무슨 이 두 번째 사진은 평양시내 광고판이라는 사진인 것 같은데요. 북한의 사실 광고 상업판은 이거 하나라고 합니다. 평화자동차의 줌마라는 자동차는 체어맨이라는 차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차입니다. 체어맨이 근데 역사에 되게 유명한 차죠. 이거는 체어맨 1세대 중기형 모델인 W150이라는 모델을 그대로 갖고 와서 북한에서 그냥 줌마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라이센스를 이제 취득해서 생산한 적이 있는데요. 부품 대부분이 쌍용 자동차 평택 공장에서 생산한 거를 받아가지고 반제품 상태 받아서 북한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차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체어맨이 단종이 되고 폭스바겐사의 차량을 이제 1060이라고 해서 이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줌마라고 들어오긴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폭스바겐의 그냥 마크만 뗀 겁니다. 자동차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참 많이 부족하죠. 삼천리, 나는 삼천리라고 하면 삼천리 자전거밖에 떠올리지 않는데 이 삼천리 자전거가 아닌 삼천리 자동차가 또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요. 디자인 진짜 쉣 더 퍽이네요. 중국 브릴리언스 오토 자회사인 진베이에서 2002년부터 13년까지 생산했던 진베이 하우스 3차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합니다. 함경부터 온선군에서 대한민국 끝인 제주도 남단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3000리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판매 국가가 매우 한정적이죠. 뭐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판매된 적이 있다고는 해요. 물론 전 본 적이 없어 이 차를. 반대로 베트남이나 체코, 중국 등 평화자동차의 주요 판매 시장에서는 팔곤 있지만 절대 팔리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뻐꾸기, 야 이거 뻐꾸기는 산타페 아니야 이 자식들아. 야 1세대 뻐꾸기는 이제 03년도부터 04년도 만든 건데 피아트의 도블로 차량을 들어와 생산했던 차거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못생긴 차량의 순위에도 들어가는 그 차량인데요. 요거를 라이센스를 허가받고 들어와서 부품을 이탈리아나 브라질로 해가지고 다 들어와서 이제 일부 조립을 해서 똑같이 만드는 차인데요. 연비가 11km고 최고 속도는 140km라고 합니다. 뻐꾸기 2세대 2타는 중국 자동차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만든 적이 있는데요. 뻐꾸기 3세대 픽업 트럭 버전 차량으로 뻐꾸기 2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차량의 크기는 다르다고 합니다. 120마력의 2.2L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5단 수동 변속기를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현재죠? 바로 뻐꾸기 3세대. 이 외관의 디자인은 메르세데스 벤츠 ML 클래스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혹은 소렌토, 기아의 소렌토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평화자동차를 설명을 했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이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공산주의, 뭐 말은 공산주의지만 저는 왕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왕권주의, 뭐 진짜 왕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일반 사람들이 이 차를 산다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대부분이 이제 관용차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용차도 그냥 밑에 조금 약간 말단 관리자들이 타는 거고요. 상위 관리자들은 벤츠매니아, 그 김정일이 벤츠매니아였던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만한 풀만도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옛날에 그 북한에 경제 제재를 할 때 유럽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치품 벤츠차들을 막은 적이 있어요. 이 중국 김정일이 밑에 그 고위 관료직들을 선물을 줄 때 벤츠 자동차를 많이 줬다 그래요. S클래스라든지 뭐 E클래스라든지 이렇게 사갖고 와서 많이 이렇게 선물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걸 좀 막아서 굉장히 힘들었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김정은도 이제 슈퍼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해외 스위스에 있을 때 하이퍼카나 슈퍼카를 굉장히 많이 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북한의 시민들은 힘든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사치품 사갖고 하는 게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말 그대로 평화의 자동차가 됐으면 굉장히 뜻깊었지만 말뿐인 허울만 있는 평화의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자, 나중에 이 차를 실제로 볼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홍치도 볼지 안 볼지 몰랐지만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평화자동차를 보면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조립만 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 혹시 이 차 평화자동차에 뭐 뻐꾸기나 휘파람 가지고 계시던 분들 여기 메일 보이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어디든 달려갑니다. 북한만 빼고요.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바 부탁드리겠습니다.